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오늘의 건강 닥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의 척추 건강을 지켜주는 보안관 역할 여전히 잘하고 계시네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이제 주범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협착증,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허리 디스크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허리 통증이 있죠. 예, 협착증도 마찬가지고. 네. 처음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가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증이 있다가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이 있으면 뭔가 이제 병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걷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또 이제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이제 다리로의 증상이 있다면은 일단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허리만 아프다면은 치료가 수월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저는 허리만 아파서 오신 분들은 그냥 시술이나 수술을 아예 권하지도 않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허리 근육만 강화만 잘 돼도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이 있으면 이거는 좀 병이 진행됐다는 사인이라서 MRI나 이런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병원을 가셔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리에 이어서 이제 걷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느껴지신다면 이건 이미 좀 병이 많이 진행이 된 거니까 빨리 좀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허리 통증 같은 경우 이제 워낙에 흔한 통증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치료를 해야 되는 적정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항상 좀 조기에 뭐 치료를 하고 조기에 진단이 돼야 치료도 좀 수월해지고 간단해지는데 네.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오시면 그만큼 치료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딱 요 치료를 했을 때 딱 좋아질 환자분들이 거의 반이고 이미 요 치료의 단계가 이제 넘어가서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반반인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년에 한 3-4번 정도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허리 통증이 있었다 그러면은 한번 병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치료의 어떤 안전한 순서로 본다면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죠. 풍선 확장술이라던가 이제 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 단계에서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70-80% 선에서는 이제 다 요 안에서 해결되는데 여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여기서부터는 수술이죠. 그래서 네. 제가 늘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게 수술이냐 비수술이냐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수술입니다. 내시경 치료도 다 수술이고 현미경도 다 수술이에요. 근데 네. 어떻게든 최소한의 절개로 가장 어떤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못을 박는 유합술도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유합술로 가기 전에 웬만하면 황색인대 제거술 선에서 끝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네. 오늘은 시간도 짧고 부위 마취로 하는 간단한 협착증이나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인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수술과 수술 치료 이제 중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황색인대 제거술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치료 원리부터 좀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색인대라는 부분이 이제 어디인지를 이제 궁금해하시는데 우리 환자분 옆에서 봤을 때 척추뼈가 마디마디가 있고 그 뒤쪽에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고 네. 그 뒤에서 잡아주는 게 이제 황색인대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탄력 있고 이제 얄쌍하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허리를 많이 쓰다 보면은 굳은 살이 배기면서 두꺼워지면서 앞쪽에 있는 신경을 이제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르고 있는 굳은 살 백인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 황색인대를 다 제거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불필요한 이미 병변으로 굳어버린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 보시면은 이제 눌려 있는 부분이 펴지면서 이제 신경관의 내경이 이렇게 열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눌린 게 이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혀 있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것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 되겠고,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MRI 상에서 좀 우리가 비교를 좀 해서 좀 보면요. 네. 보통은 이제 협착증이라는 거 이제 4번, 5번에 주로 생기죠. 그래서 보통 수술 전에 보시면은 이제 MRI 옆에서 봤을 때 3, 4, 5번이 있고 이 뼈 뒤쪽에 하얀색 길이 신경길인데 이 신경길 뒤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진 부분입니다. 확실히 눌린 게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주변의 뼈나 특히 이 주 기둥이 되는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뼈를 드러내거나 근육을 많이 절개하지 않고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만 터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 날 이제 찍은 사진 보면은 4번, 5번 뒤쪽에 신경길이 이렇게 났는데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열어드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주면은 여기 아주 전형적인 4번, 5번 협착증 증상이 뭐냐면은 결국 엉치, 다리, 허벅지, 특히 종아리 바깥쪽으로 내려가는 터질 듯이 아픈 저림감과 통증 이런 것들이 요것만 터져도 확 가벼워지고 걷는 게 굉장히 편해지고 특히 이제 시간이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네. 이 정도 걸리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협착증 치료가 바로 황색인대 제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술 전과 후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이제 MRI 사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절개가 큰 수술보다는 환자의 부담은 훨씬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개가 큰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꼭 뭐 무조건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쵸. 예, 저도 이제 필요하다면 절개가 크게 좀 하는 수술들도 있습니다.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은. 네. 근데 우리 몸에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 좋지는 않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치료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가급적이면 본인의 관절, 인대, 근육을 그대로 살려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황색 인대 제거술의 특징을 좀 본다면 네. 일단 수술은 수술인데 그럼 간단하다니까 이게 어떤 게 뭐가 간단한 거냐. 일단 우리 수술하면 마취를 생각하시는데 부분 마취를 하죠. 허리 아래로. 근데 요거는 이제 병원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그냥 전신 마취만 하는 병원은 이 황색인대 제거술도 전신 마취만 이제 하는 병원들도 있는데 전문 병원들에 따라서는 부위 마취로 하거나 수면 마취로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분 마취로 하시는 게 가장 좀 더 안전하실 것 같고 수혈을 뭐 할 일이 거의 없죠. 굉장히 그 소량 나기 때문에요. 현미경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신경이 다치거나 이런 위험성들이 극히 드물고 시간 자체가 15분. 요거는 이제 의사의 어떤 숙련도나 내지는 뭐 협착증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거를 이제 확실하게 좀 제거를 해준다. 예. 염증이나 유착만 뚫어주는 게 아니고 직경을 완전 넓혀서 협착 자체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황색인대 제거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황색인대 제거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수술 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이제 모든 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분들이 이 수술을 받았을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게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하긴 하지만. 그럼 그 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술이라는 게 예. 있겠죠. 근데 시술도 이제 소위 이제 정도껏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똑같은 범주의 치료를 반복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치료 대상으로 보면 반복적인 시술, 비수술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근데 수술은 수술이지만 이제 큰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몸 안에 어떤 보형물, 그것이 인조뼈든 나사못이든 뭐 인공인대든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본인 근육 인대 그대로 살려서 낫고자 하시는 분들, 특히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셔서 이후에 운동 열심히 해서 낫겠다. 최소한의 병변만 제거하고 나는 운동 열심히 해서 낫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 특히 고령이시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보통 이제 협착증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위험성을 가지고 이제 논할 때 우리 외과 의사들도 이제 걱정을 하지만 외과 의사들보다 더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보통 이제 마취과 의사들이 더 걱정하시죠. 왜냐하면 부담되시죠. 수술이 네.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협착증 수술을 한 마디를 하더라도 수술 스케줄을 올릴 때 나사목 고정술을 올리는 경우와 황색인대 제거술을 올리는 경우에 우리 마취과 전문의들의 그 반응이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네. 유합술은 아무래도 피도 많이 나고 전신 그쵸. 마취도 해야 되니까 네. 사실 우리 아무리 베테랑 마취과 선생님들도 조금 긴장할 수 있고 그런데 네. 황색인대 제거술은 웬만하면 그 마취의 허락을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짧고 네. 피도 굉장히 소량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전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매거진 안풍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허리, 엉치 또 다리까지 저려서 걷기 힘든 척추 질환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거나 척추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의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과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70대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10년 전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협착증이 생기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네. 주실까요? 네, 10년 전에 수술을 했고 또 협착증이 생겼다. 요거는 이제 사진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수술은 이제 어떤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협착증이 다시 생겼다면 예전에 수술했던 마디가 다시 생긴 건지 아니면 그 윗마디나 아랫마디가 그렇죠. 또 안 예. 좋아진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10년이면 이제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의료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 수술과는 좀 다르죠. 그리고 같은 수술도 그 위험성이 확실히 다릅니다. 똑같은 수술 종류라 하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더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회복도 네.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뭐 할 수도 있으나 수술 안 하고 하는 방법들도 이렇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발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가급적이면은 병원을 이제 선택하실 때 비수술과 수술을 둘 다 하는 기관에 가셔서 좀 평가를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치료가 어떤 치우쳐지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더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병원을 잘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83시요. 83세시고요. 예, 40년생. 네, 자, 어떤 점이 지금 가장 궁금하시고 또 고민이신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풍기 원장입니다. 예, 고생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예, 예. 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세요, 어머니? 허리가 네, 협착증이라는데, 네. 나이도 나이만큼 먹어서 수술도 못 하겠고, 그래서 그 텔레비 본 게면 항색 인대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려고. 네, 아유, 예, 전화 잘 주셨고요. 근데 어머님 그럼 최근에 병원 가셔가지고 뭐 협착증이 심해서 이거는 원래 수술할 정도다, 많이 심하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병원에 간 것은 네, 그 허리가 금 갔다 갑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적은 병원에 가마서 그랬던 것 같고 우덜로 알기 쉽게 뭐 세면질한다 가지고 무엇을 안 해보고 오래 걸렸더라. 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왔고 그랬는데 협착증이라고
금도 가고 그래서 그랬던가 처음에는 이 오른쪽 다리 장단지가 저리더니 지금은 저리기는 안 하는데 네. 걸음을 많이 못 걸어요. 걸음을 걸으시면은 장단지가 많이 아프세요? 지금은 안 아픈데 허리가 아픈 게 가다 쉬어야 돼. 네네. 그러시군요. 어머님 다른 거는 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식사도 잘 하세요? 예, 밥은 잘 먹고 있어요. 아, 예, 좋습니다. 나 뭐 목소리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정정하시고 다른 것들은 예, 네. 좋으신데. 네, 일단은 어머님 그 말씀하신 거 토대로 일단은 설명을 좀 정리해서 드리면 그래서 황색인대 제것을 오늘 요거를 어머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엄격한 거는 이제 사진을 봐야지 알 수 있어요. 협착증이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거의 협착증의 90% 이상의 원인은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눌린 거는 맞아요. 대부분은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아주 드물게 이제 뼈가 무너지면서 뼈에 의해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합술, 핀 고정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황색인대 제거술이 가능하니까 요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머님 연세가 83이시면은 제가 보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이제 동갑이신데 사실은 요즘은 이제 70대, 80대 초반까지도 정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황색인대 제거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굉장히 짧고 출혈도 되게 적고 회복이 빠르다 보니까 입원을 하시더라도 한 다다음 날, 내일 모레 퇴원을 하세요. 오늘 만약에 하시면.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한 치료 환자분 중에서는 90대 초반도 계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저희가 평가를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술의 위험성은 엄지 체크는 하지만 뭐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이거를 절대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기관에 한번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네. 자녀분들과 상의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만 남겨주신 분들의 전화 접수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이제 60대 어머님이시고요. 엉덩이 아래 허벅지 뒤쪽에 통증이 있고 오금 바로 아래 이제 종아리도 아파요라고 하셨네요. 네. 예, 이분은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네네. 지금 아픈 부위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구분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엉덩이 아래쪽 허벅지 뒤쪽이 아프신 거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허리 쪽 검사를 이제 해서 막힌 길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오금 부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금 부위가 아플 때 정확히 무릎이 접히는 그 뒤쪽 오금 부위만 아주 아프다면은 요거는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 문제 말고 무릎 뒤쪽의 인대라던가 그쪽 연골의 문제의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통증의 패턴을 봐서 오금 부위만 아프면 그 무릎 쪽 검사를 해보고요. 네. 만약에 아픈 양상이 거기만 아픈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허벅지에서 쭉 띠 모양으로 따라 내려오면서 오금을 거쳐가면서 아프다면은 요거는 위쪽에서 내려오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구분되면 좋은데 또 환자분들께서 이제 표현하시기로 또 어르신들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이제 아프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무릎과 허리를 같이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통은 이제 병원들이 이런 게 관절 문제고 이제 노화, 퇴행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무릎 전문의와 허리, 척추 전문의가 보통 같이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협진을 하면서 이제 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요 두 전문의 같이 있는 기관에 가셔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녀분이 문의를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80대신데 허리를 구부리실 수가 없고 다리 통증도 심하다고 합니다. 수술 꼭 해야 하나요? 가장 궁금하죠? 예. 네, 일단은 뭐 우리 이렇게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녀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문자도 상담하시는데 자녀분들만 이제 오셔서 진료를 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꼭 우리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정확히 어느 부위가 아픈지, 그래서 아픈 양상이
아픈 건지 저린 건지 시린 건지 네. 화끈거리는 건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픈 부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엉치나 허벅지, 종아리 이런 쪽을 좀 체크를 좀 해오시면은 조금 더 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면은 또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이제 뒤쪽에 또 남아있는 설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자,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방송으로 건강 상담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앤 한경, 건강 앤 한경을 검색해 주시고 또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50대 남성 분이시네요. 네네. 예. 네, 이분은 5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협착증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리로 이제 저림감이 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증상이죠. 오른쪽 엉치 다리로 점점 심해지면서 주사 치료를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10번 받으셨어요. 근데 10번 받으셨으면 이제 다 받으셨어요. 그쵸. 이거 지금 너무 많이 받으셨고 네. 더 이상 10번으로 이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10번이나 받으시나? 한 번 주사 맞을 때 그래도 요게 한 2, 3일이든 며칠은 좀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주사 치료라는 건 대부분 스테로이드랑 마취제가 섞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짧은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여러 번 맞다가는 스테로이드가 이제 뼈도 약해지고 신경을 싸고 있는 막도 얇아져서 나중에 치료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이제 악화가 돼서 이제 오셨죠. MRI를 좀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 진단을 받으셔서 치료 전에 보시면은 여기가 3번, 4번인데 이 뼈 뒤쪽에 이어서 보여드릴 사례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뼈 뒤쪽에 이 하얀색이 신경 길인데 이게 잘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눌렸죠. 네, 잘록하네요. 네,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눌린 겁니다. 이게 왜 눌렸는가? 뒤쪽에 있는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누른 거죠. 까맣게 눌려 있는. 그래서 요 황색 인대가 두꺼워진 이 굳은살 백인 요 부분만 부분적으로 터주는 것이 황색 인대 제거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터서 열어줬고요. 치료 후에 보시면 3, 4번 요 뒤에 제가 이렇게 열어드린 게 보이죠? 신경이 넓게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막혀있던 신경끼리 인대를 터주는데 부분 마취로 하고 그리고 시간도 한 15분, 20분 요 정도. 그날 저녁부터 다 걸어 다니세요. 화장실도 다 다니시고요. 네네. 이게 무슨 며칠 누워 지내고 이제 절대 안정해야 되고 이런 치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대만 터서 잘 해결이 됐던 우리 협착증 환자분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자,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네.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52년생 72세예요. 네, 72세시고요. 네. 어떤 궁금증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리하고 엉치하고 이 발
엉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아프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협착증이라고 그래서 그 시술을 받아봤어요. 네.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걷다가 누울 때도 엄청 아프고요. 네. 그러니까 그 허리서부터 엉치까지 저리고 아프고 뭐 그 아픈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아프거든요. 그 어떻게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 싶어서요. 네. 시술은 그러면 어떻게 시술 받으세요?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 하신 건가요? 네. 한 번 하신 거죠? 아니요, 그거 엄청 많이 했어요. 아, 많이 하셨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엉치가 아프신 게 오른쪽, 왼쪽, 양쪽 다 그러세요? 한쪽이 더 심하세요? 왼쪽이 더 심해요. 그럼 MRI 사진상에서 네. 시술을 열심히 하셨지만 네네. 아, 이거 조금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거 해결 안 되면 결국 수술로 갈 정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면 아예 네.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들으셨어요? 그거를 받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MRI를 찍었거든요. 네. 근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겁나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수술은 어떤 수술 얘기 혹시 들으신 게 있으세요? 뭐 쇠를 박아야 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허리에다. 좋습니다. 예, 지금 아주 좀 힘드신 상황이신데, 네, 제가 좀 정리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시술을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을 이제 하신 건데, 그 시술을 되게 엄청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느낌상 제가 볼 땐 시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보통 시술이라고 여쭤볼 때는 일반 통증 클리닉에서 하는 주사 치료는 시술이라고 보통 표현 안 하고 그냥 주사 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꼬리뼈로 들어가는 것도 주사가 있고 어떤 기구를 써서 전문적으로 하는 시술이 있는데 둘 다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저는 그 시술하는데 비용 얼마나 내셨냐고 이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내셨다고 하면은 좀 답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주사인지 간단한 시술인지? 주사인지 아니면 그냥 시술인지. 예. 근데 왜냐하면 시술은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교과서적으로도 1년에 2번까지 해볼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자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술, 뭐 주사 이런 걸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는 거니까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쇠를 고정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신경기를 넓혀준 다음에 그게 황색인대 제거술이 될 수도 있어요. 황색인대 제거술을 터주고 넓혀준 다음에 척추뼈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고 여겨지면 쇠 안 받고요. 덜그덕거리거나 불안정성이라고 하는데 덜그덕거려서 뼈가 신경을 계속 누르고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은 핀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절개 길이도 확실히 크게 차이가 있고 근육이나 뼈에 데미지를 주는 어떤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쇠를 안 박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범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주범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눌린 거라면 그런 경우는 인대만 터서 열어주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이런 간단한 방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거를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의사들마다 조금씩은 좀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좀 보는 방향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두세 군데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건데 네. 한번 여기 들으시고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전화상이다 보니까 더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여러 군데 전문의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치료를 빨리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많아요. 87살입니다. 네, 80대시고요. 예. 예,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시고 좀 힘드신지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요, 2022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제 시골에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간밭에 갔다가 내 키만큼 되는 언덕에서 그냥 이렇게 딱 떨어졌어요. 어지러워갖고. 네네. 그냥 밑으로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집 뒤에가 돼서 해가 넘어갈 무렵이에요. 한 5시경 돼갖고
가니까 핸드폰도 안 가져가고 그냥 진짜 이분치로 대문 닫으러 나갔다가 간밭에 한번 가본다고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죽어도 모를 정도라 사람이 아무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뭐 기서 뭐 어떻게 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119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제 MRI 찍은 거 보니까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죠. 저녁에 때는 그러니까 뒷날 이제 그랬는데 MRI 찍어 보니까는 양쪽 갈비가 이제 양쪽 오른쪽 왼쪽 다 갈비가 한 대 절골이 되고 네. 이제 척추가 8번부터 11번까지가 뭐 깨졌다나 뭐 탈골이 됐다나 뭐 그러시더라고. 네네네. 그래 또 위에 가서 4번, 5번 손에서 또 그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꼼짝도 못 있다가 이제 저기 시술을 했는데요. 네. 일주일 만에 제가 제대로 이제 이 엎드려 갈비가 이제 골절되는 거 엎드리지를 못해 수술대에 못 올라갔지 막 너무 아파서 떨어져 뺐어요. 아파서 불러 뺐어. 네. 그래갖고 4일인가 5일이니까 걸리니까 조금 갈비가 나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시술 확인은 12월 21일 날 했는데요. 네. 12일 날 들어갔거든요. 병원에. 그랬는데 그래가 제가 이제 4일이니까 5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요. 네. 집에서 이제 선생님 약 지어주시는 대로 먹고 떨어지면 또 가서 이제 저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제 또 이렇게 약을 조제하고 이랬는데 저때 2월 13일 날 가니까 선생님 엑스레이 보실 때 이제 양쪽 갈비도 이제 붙었고 잘 조리만 하면 되니까 약 더 네.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약 많이 먹고 좋은 게 소형 진통제가 되노니까 많이 먹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가고 지금 약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일어나면 아프고 이런 걸 몰랐는데요. 네. 침대에서 들어나서 이렇게 둥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눕다 옆으로 눕다 해주는데 방바닥에서는 이 네, 옆으로만 네. 눕지 반드시 못 눕거든요. 어머님,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핵심을 좀 파악해야 되니까 많이 아프신데 어머님 그 저기 올라가서 수술대 올라가서 시술하셨다는 게 어떤 시술 이름을 아세요 혹시? 어떤 시술 척추를 시술했어요. 척추 시술인데 척추를 8번서부터 11번까지. 아, 알겠어요. 어머니.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네.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 일단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네. 이거 골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예, 이게 떨어지면서 이제 다치셔가지고 8번부터 11번까지 이제 뼈가 골절이 되신 것 같은데 척추뼈는 팔다리 뼈와 다르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고요. 되게 굵은 뼈기 때문에 부러지기는 쉽지는 않고 좀 으스러져요. 그러니까 으스러지면은 사실 많이 으스러지지 않았으면은 가만히 누워 계시면 뼈에서 또 진이 나와서 딱 굳는데 마치 갈비뼈 부러지면 우리가 수술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굳는데 만약에 척추는 좀 이게 골절이 으스러진 게 좀 심하게 으스러지면은 시멘트를 묽게 개서 주입을 해주는 척추체 강화술이라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세멘, 뭐 공구리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주사로 해서 묽게 개서 고기를 주입해 주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흉추 8번부터 11번까지면은 이게 벌써 이제 여러 마디가 안 좋은 거라서 이 여러 마디를 다 시멘트 주입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통증이 좋아지고 뼈가 굳을 때까지 좀 누워 지내셔야 되고 요즘은 이제 뼈에서 진이 나오게 하는 새로 나온 신약들이 또 많이 있어요. 배에 맞는 주사가 있는데 이제 상품명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네. 어쨌든 요거 맞으시면은 뼈에서 빨리 이제 굳게 하는 골 형성 촉진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대학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전문 병원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으면서 굳히기. 예, 굳히기로 가시는 경우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린 그 치료법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골절 치료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상담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황색인대 그 제거술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치료 사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73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네, 이분 이제 우리 어르신 7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협착증 진단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엉치와 다리 통증, 저림감이 있고 허리는 많이 안 아파요. 협착증이 허리 통증이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닌 줄 알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원줄기가 되는 그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로 이제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주사는 여러 번 했는데도 이제 효과가 일시적이고 3개월 전부터 급속도로 이제 악화돼서 이제 내원을 하시고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4번, 5번에 여기 뒤쪽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죠? 신경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좁아졌어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눌렸고 요 정도 좁아졌으면은 풍선 확장술에서 쓰는 풍선관이 직경 1.7mm인데 그것도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눌린 거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시술로는 좀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기 튀어나온 부위 황색인대를 부분적으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치료 전후 보시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부위를 현미경을 보면서 터서 열어줘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열어놨죠. 예, 확실히 길이 신경길을. 뚫렸네요. 예, 그래서 막혀 있는 신경길이 넓게 뚫리면서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어떤 통증이 확 가벼워지고 걷는 것도 확실히 장 걷게 되고 나가셔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아주 좋아지신 어르신의 그런 치료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73세 아버님의 사례였고요. 척추가 협착증이 있었고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도 70대 환자시네요. 75세 남성분이고요. 네네네. 이분도 이제 우리 70대 환자분들이 제일 많으십니다. 네. 사실은 뭐 그 전에도 협착증이 요즘은 점점 연령대가 젊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연세가 이제 70대 정도 되시면 단순 디스크만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 협착증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죠. 옛날에 허리 수술을 한번 하셨고요. 근데 다시 또 안 좋아졌는데 주사를 여러 번 맞아도 소용이 없고 그리고 전방 전이증이 있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나사못 고정술을 하자고 이제 말씀을 들으신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나면서 신경을 누르는 병이 다 수술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는데 보통 1, 2단계는 수술 안 하고요. 2단계 후반부터 3단계 이상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났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먼저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사진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보니까 두 군데 협착이 좀 있으세요. 여기 2, 3번 사이하고 4, 5번 사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신경 지나가는 길이 여기 좁아졌고 여기 좁아졌죠. 그래서 마이엘로 MRI라고 이제 신경의 흐름을 보는 MRI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죠. 여기랑 여기. 여긴 3, 4번인데 3, 4번은 아주 잘 열려 있잖아요. 요 두 군데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나사못이나 어떤 보형물을 안 넣고 인대만 터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말씀드리고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하셨죠. 네. 치료 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부위가 여기 튀어나와 있는 요 부위를 긁어서 터서 열어줘서 신경길을 이렇게 넓혀준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넓혀주고 그래서 막혀 있는 길 두 군데를 열어서 이제 해결을 해줬죠. 네. 4번, 5번이 좀 어긋나 있긴 해서 이것까지 교정을 하려면 나사못을 이제 박아야 되겠지만 사실 어긋나 있기는 한데 불안정증이라고 뼈가 많이 덜그덕거리지 않고 이 상태로 잘 안정적으로 있는 경우라면 꼭 나사못을 안 받고 이렇게 인대만 터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게 뭐 이제 환자분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도 협착증 두 군데 이렇게 해결을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계셨고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안풍기 원장과 함께 내 허리 통증에는 어떤 치료가 적합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이렇게 불편한데 나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지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63세인데요. 63세시고요.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네. 6년 전에 허리가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협착증에 전방 전이증을 앓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수술을 원했었는데 제가 그때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수술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고
동네 통증 의학과에 가서 한 3-4개월 정도 꼬리뼈 있는 데다가 주사를 여러 대 맞았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한 2년 동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2년 동안 잊고 있었는데 2년 지나니까는 이제 또 허리가 아프고 허벅지 쪽이 약간 땡겼었거든요. 그래서는 제가 이제 건너는 연습을 해가지고 다리가 막 허벅지가 많이 저리지는 않는데 제가 앉았다. 그거 이제 그 뒤로 약을 먹었었어요. 약을 네네. 허리 아픈 약을 먹으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한 1년은.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바로 걷지를 못해요. 허리가 뭔가 묵직하고 뻐근해서. 그리고 한참 서 있다가 걸으면은 또 걷기가 편해요. 그리고 또 앉으잖아요. 그리고 오래 못 걸어요. 좀 운동을 해도 가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 가고, 또 조금 걷다가 앉아 있다 가고. 그래서 평지를 걸을 때는 이렇게 긴 시간은 못 걸어도 하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제가 가정주부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엎드렸다 폈다 엎드렸다 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허리가 무진장 아파요. 그리고 이제 또 방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 앉았다 일어나는 게. 근데는 지금은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네네. 이제 그러면은 지금 뭐 제일 아프신 데가 허리하고 엉치하고 다리 중에 어디가 좀 제일 안 좋으세요? 저는 허리가 아니고 엉덩이 맨 위에 부분 있죠. 허리 밑에. 엉덩이 쪽. 그러니까 엉덩이 위에 부분 오른쪽으로. 네네, 그러시고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아파요. 그럼 최근에 그럼 뭐 6개월 안으로 혹시 MRI나 검사는 아직 안 해보셨고요? 예, 아직 안 해봤는데 병원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제가 여쭤보려고. 근데 이제 무서워가지고 또 수술하라 할까봐 무섭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은 왜 앉았다가 일어나면 바로 걷지를 못하죠? 좀 서 있다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게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제가 이 카트를 잡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네. 물건을 고르려고 한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네. 이 허벅지하고 여기 엉치 여기가 묵직해갖고 어디를 앉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든 앉아야지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신 건데, 일단은 지금 아프신 거 말씀 들어봐서는 전형적인 전방 전이증에 의한 협착증. 그러니까 협착도 그냥 협착이 있고요. 그리고 전방 전이증, 뼈가 어긋나면서 생기는 이제 협착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드신 건데, 수술이라는 거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일단 하셨기 때문에 좀 이제 고민이 되시겠지만,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시는 분들 이제 보면은 보통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힘들죠. 인공관절 수술. 왜냐면 일단 못 걷잖아요. 처음에 수술하시고. 그리고 양쪽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는 짧게 하면은 한쪽 하고 일주일 뒤에 또 한쪽 해서 거의 입원 기간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못 걷고 수술하고 나서 굳은 거를 이제 펴야 된다고 또 운동할 때 또 많이 아프고, 이런 어떤 치료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수술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황색인대 제거술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부터도 이제 걸어 다니시는 거고, 네. 물론 이제 한 마디 하는데 15분 정도 걸리니까 만약에 두 마디의 문제면은 뭐 30분 정도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 회복 속도는 사실 무릎 인공관절하고는 좀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전방 전이증이 있다고 해서 다 나사못을 박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단계에 따라서 다르고, 1, 2단계에서는 나사못 안 박고 황색인대 제거술만 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낫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라는 것이 사실은 뭐 교과서적인 기준들은 있긴 하지만 의사들마다 조금 이제 보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서는 1단계라고 그러는데 어떤 데서는 2단계라고 하고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셔서 2군데 이상의 병원을 가셔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 뭐 나사못을 무조건 피하기 위해서 모든 수술을 다 포기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이 황색인대 제거술이 혹시라도 가능한지 사진을 가지고 한번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황색인대 제거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도 역시 72세 남성분이네요. 네, 이분도 이제 어르신 우리 70대 남자 환자분이시고 다리가 매우 저리고 100m 걷는 것도 힘들 정도가 되셨고 등산이나 뭐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6개월 전부터 상태가 악화되시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도 잘 하시고 의사소통도 잘 되시는데 못 걷기 시작하시면 이제 우울증이 오죠. 그렇죠. 노인성 우울증. 그래서 뭐 사실은 안 나가면 안 아프잖아요. 집에만 계시면 아프질 않으니까 집에만 계시는 거죠. 이러다가 근육도 빠지고 심폐기능도 안 좋아지고 지병도 더 안 좋아지시죠. 사진 보면은 왜 치료를 안 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 튀어나온 요 인대만 정확하게 보이고 오히려 다른 관절들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되게 건강해 보이는 허리였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상당히 많아요. 이 어르신 등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근육량도 좋으셨고 그런데 이 두꺼워지는 굳은 살 베기는 거는 어떻게 이건 노화하기 때문에 이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손톱 반만한 그 인대가 두꺼워진 요만한 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걷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해서 황색인대 제거술을 시행을 하셨죠. 네. 치료 전에 여기 튀어나와 있어서 하얀색 길이 막혀 있는 요 4번, 5번 요 부분을 이렇게 터서 열어준 겁니다. 와, 너무 좋아지셨네요. 네, 신경길 완전히 열어주니까 예. 걷는 게 많이 가벼워지시고 편해지시고 등산도 잘 다니시고 그리고 이분도 잘 보면은 전방전이증이 살짝 있으시거든요. 근데 1단계고 그러면 핀 박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황색 인대만 부분적으로 터줘서 보행도 잘 되시고 많이 완쾌가 되신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가게 되면 혹시 수술하라고 할까봐 이렇게 병을 좀 치료를 미루는 분들 계신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병원에 너무 이제 안 가고 참지 마시고요. 좀 빨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빨리 치료를 좀 잘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동시에 발병한 이런 사례예요. 63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이제 협착증 진단을 이제 받으셨고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있다라는 그 사례로 제가 이제 들고 나왔는데 뭐 여러 가지 주사했는데도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경우였고요. 네. 2번, 3번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뒤쪽에 인대도 두꺼웠지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디스크도 이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제가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그러면은 디스크도 같이 해결이 되느냐, 협착증 치료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전혀 아니고요. 이게 황색인대를 터주면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시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대 터주는 게 한 15분 정도 걸린다면 앞쪽에 있는 디스크는 한 5분 정도 좀 더 하면은 거기까지 다 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협착증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인데 황색인대 제거술로 해결을 했던 경우고요. 네. 치료 전후 이제 보시면은 여기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 누르고 있는 이 부분, 까맣게 돼 있는 이 부분을 여기 뒤에 있는 인대를 이렇게 터주고 앞에 있는 디스크는 이렇게 제거해줘서 신경길을 이렇게 넓혀놨죠. 네. 그래서 밑에 쪽까지 쭉 꼬리뼈까지 연결되도록 고속도로를 뚫어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디스크와 협착증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황색인대 제거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환자분들이 이런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증상이 있을 때 좀 일찍 오셔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엔 비수술 치료를 이제 생각은 하지만 정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도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수술도 있으니까 너무 수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가급적이면 이 둘 다 같이 하는 기관에 가셔서 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후회 없이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의사항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앤 한경, 건강 앤 한경을 검색해 주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도 많이 놀러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남은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